안녕하세요.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희 방송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다루는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치과 분야의 문재인 케어와 임플란트 상식 완전 정복입니다. 네, 오늘은 완전 정복의 날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 주제 저와 함께 다뤄주실 분,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또 보건의료위원장까지 맡고 계신 김철신 원장님이신데요. 치과 선생님이십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또 건치신문이라고 해서 보건의료의 전문지입니다. 보건의료 고품격 보건의료 전문지 건치신문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고요. 또 종로가 11번 출구에서 11번 출구 나오셔서 50m 직진 2층에 있습니다. 11번 출구에서 인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 김철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 지점이죠. 첫 번째 지점은 고품격 치과 전문지 건치신문의 편집국장 맡고 계신 거 맞죠? 예, 고품격. 자, 네, 고품격이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인치과. 인치과가 그 사람 인자입니까? 그렇죠. 네, 사람이죠. 네, 인치과. 사실은 제가 인치과에 제가 다닙니다. 우리 김철신 원장님은 사실은 또 저의 주치 선생님이십니다. 네. 거기 찾아가려면 이제 버스를 타도 되고 지하철 타도 되는데 그 종로 5가에 내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광장시장 들어가는 입구죠, 거기가.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종로 4가 쪽으로 조금 걸어 내려오면 큰 사거리 바로 거기. 예. 2층인가요? 3층인가요? 2층입니까? 2층입니까? 네. 2층에 있습니다. 자, 인치과 아주 좋은 치과입니다. 믿고 내 치아를 맡길 수 있는 저의 주치 선생님이시니까요. 제가 보통 까탈 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저의 이 까탈 쏘름을 다 만족시켜 주시는 그 훌륭한 김철신 원장님,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부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출연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홍보라도 잔뜩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과 이웃과 사돈의 팔촌까지 치과 갈 일 있으면 어디? 인치과. 그렇습니다. 맞죠? 네, 종로가 11번 출구. 네, 종로 5가 11번 출구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문재인 케어. 자, 문재인 케어의 그 치과 분야의 성과를 우리가 한번 짚어줘야 되거든요. 네. 자,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현재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목표 보장성 70%인데 치과 분야의 성과가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문재인 케어라고 하면 이제 밝혔듯이 되게 치료인데 네. 치료비를 지불하는 거를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꼭 필요한 치료인데 그거 비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의학적 네. 비급여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것들이 치과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것들을 2017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장성도 늘려주고 비용도 낮춰주는 그런 정책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부터 이제 노인틀리하고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을 50%나 받던 것을 좀 낮춰서 30%까지 낮춰주고요. 네. 또 치아 혼매오기, 여러분들이 이제 실란트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어린이들의 충치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인데 네. 그런 것들을 또 30에서 한 50%, 60% 되던 본인 부담금을 10%까지 확 낮춰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30%에서 60%에 해당하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춰준 10%를 거죠. 깎아준 게 아니고 10%만 내도록. 그렇죠. 네. 네. 전체에서 30%를 내는 거를 전체의 10%만 내도록 이렇게 네. 한 것이고요. 또 하나 큰 이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게 올해부터 어린이 충치 치료에 쓰는 광중압 레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색깔 나는 그 네. 광중압 레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레진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아말감으로 땜빵 하던 거 대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거기 초등학생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죠? 12살까지. 그리고 초등학생이네요. 예. 중학생 안 되네요. 예, 아직 좀 아쉬운 네. 점이 있는 거죠. 중학생 됐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케어
분발합시다. 네, 그래도 이 2017년 이 문재인 네. 케어 시작하고 나서 기존에 비해서는 이 치과 분야에 약 한 3천억 정도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1년에 3천억. 지금 이제 시행된 후부터 네.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기존대로 했더라면 한 3천억 정도를 국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건강보험에서 냈다. 네. 그러니까 더 혜택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실은 또 그거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비급여일 때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받고 싶은 대로 받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급여로 들어오면 건강보험 가격이 정해지면 대체적으로 비급여보다는 조금 더 낮은 선에서 정해질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 국민들의 이익은 더 크다. 굉장히 크죠. 이게 따져보면 저 환자분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종로구에 있는 저희 인치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지만 네. 간혹 아주 드물게도 네. 굉장히 고가의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진료비가 얼마냐 이렇게 가는 데마다 다르고 얼마냐 이렇게 네.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되다 보면 급여가 되는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되는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진료비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진료비가 어느 정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가 공인 가격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어디 가든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아동의 이제 치과 분야에 지금 뭐 광중합형 레진 12살 초등학교 학생까지 이거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저 치아 혼매우기도 건강보험에 본인 부담이 확 낮아졌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이걸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사례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령 초등학교 3학년 네. 한 10살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되면 이제 영구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 영구치가 나와서 이제 건강하면 좋겠지만 애가 맨날 사탕도 먹고 이도 잘 안 닦아서 아파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치과에 가는데 여러 학부모님들 굉장히 걱정하실 거예요. 이 치과에 가면 이거 치료를 해서 보험이 되는 거는 예전에 들어보니까 아말감 뿐이던데 이 아말감 재료가 이제 뭐 수은을 쓴다는 둥 뭐 해가지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색깔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서 아이한테 이 색깔 나는 좋은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레진이라고 있다던데 이건 또 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치과를 가봤더니 올해부터는 이 광중압 레진 이 색깔 나고 깔끔하게 치료할 수 있는 광중압 레진도 보험이 적용돼서 치료비가 뭐 초진료다 다 합쳐서 한 25,000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한 김에 아이가 아픈 거는 아픈 거고 이건 치료를 하고 또 이제 새로 난 치아의 반대편에 충치 안 생기게 예방 처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네. 이것도 예전에 보니까 꽤 비쌌던 것 같은데 보니 그 치료비가 확 낮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네. 얼마인가 해서 레진하고 다 해서 보니까 이 다 합쳐서 3만 원 살짝 넘으면 레진도 치료하고 치아 혼매우기도 하고 다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 같으면 한 15만 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웬만한 가정에서 15만 원의 이 치료비로 선뜻 내기가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그게 한 5분의 1 이렇게 줄어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네. 혜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레진이 한 10만 원 이상 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치아 한 개당 한 개당 한 개당 10만 원이 납니까? 꽤. 그럼 비싸죠. 애들은요, 보통 이게 충치 먹으면 한 개만 먹는 게 아니고 두세 개 먹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두세 개 먹으면 두세 개를 다 떼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한 개당 10만 원이면 너무 비쌉니다. 예, 비싸죠. 그런데 이게 레진이란 재료 자체도 재료가 그렇고 비싸군요. 또 하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과의사들도 네. 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 비용도 비싸고 네. 또 하고 싶어도 이제 그러다 보니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네. 이 이제 환자들 부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치과의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좋은 진료가 있는데도 네. 너무 고가다 보니까 이렇게 권해드리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이 된다고 안내를 해드리면 환자분도 흔쾌히 이제 치료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또 어금니에 그 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홈을 아이들이 그 얼통보통 홈을 메워버리면 거기에 충치가 안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치아 혼매우기잖아요. 네. 그 치아 혼매우기는 원래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게 건강보험 적용됐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케어에 와가지고 본인 부담률이 확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치아 혼매우기 한 번 하는데 대충 얼마 듭니까? 보통 이제 치아 혼매우기를 할 때 네. 이제
보험이 안 됐을 때 대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했단 말이에요. 3만에서 5만 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보험 진료비 자체가 전체로는 한 3만 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전에는 30%에서 60%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만 원에서 15,000원 정도 내던 것을 지금은 이제 거기에 10%만 내면 되니까 10%만. 한 3,000원 정도 내면 된다는 3천원만 거죠. 내면 예. 아이들 그 치아, 혼 다 메워가지고 그거 충치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진료까지 해서 네. 다 하면 해서 만 원이 넘지 않게 한 7,000원, 8,000원이면 치아홈 메우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충치가 한 개 생긴 어린 아이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네. 그럼 이 학생을 이 어린 아이를 우리 원장님 치과로 인치과로 데리고 가면 네. 그거를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그걸 이제 레진으로 떼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울퉁불퉁한 그 홈을 그 어금니 홈을 싹 다 메워주고 그러는데 한 3만 원 정도면 다 해결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3만 원 살짝 넘게. 아, 자꾸 3만 원대로 다 해결되는 네, 거군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이게 네. 문재인 케어의 이제 힘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칭찬을 잔뜩 해드렸습니다. 네. 뭐 앞으로 또 가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또 부족한 부분도 또 있을 건데요. 어쨌건 지금까지는 성과를 막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과. 네. 자, 이번에 노인 분야의 성과 한번 이야기해보죠. 노인 치과 분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사례,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네. 이가 없고 실제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 분들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한 사례를 들어보면 한 70 되신 분이다. 이런 정도 되신 어르신이다. 네. 위에는 이제 틀니를 하셨고 근데 틀니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헐렁헐렁해지거든요.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틀니도 새로 해야 되고 네. 아래도 이제 이가 여러 개가 빠져서 임플란트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위에 틀니를 하고 아래는 임플란트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예전에 보험이 하나도 안 될 때는 이렇게만 해도 뭐 한 3,400만 원 이렇게 돈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제 하나 하는데 한 35만 원이면 하고요. 원래 임플란트 하나의 단가가 한 120만 원 한다면서요. 그렇죠. 12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보험이 되면서 한 120만 원 정도 보험 수가를 잡고 네. 그중에 50%를 보험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60만 원만 내면 네. 임플란트를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60만 원도 사실 보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부담이죠, 어르신들에게.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절반만 해주냐, 다른 거 다 30%, 20% 해주면서 이런 네네.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50% 하던 거를 30%로 확 낮춘 거죠. 틀니도 자,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에 들어와가지고 기존의 기존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었는데 본인 부담률이 50%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을 30%로 낮춰준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20만 원 하던 어르신들 임플란트, 네. 요게 이제 30%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되니까 뭐 한 40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이 우리 치과에서 네. 이게 종로가 11번 출구에 있는 이 우리 네. 인치과에서 네네. 실제로 어떻게 수가가 돼 있나 네.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죠. 그 국가 공인 가격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특정 회사에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대략 한 118만 9천 원 이 정도 되거든요. 네, 한 그럼 120만 되네요. 예, 예전에는 이걸 다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보험이 돼서 박근혜 정부까지는 절반을 냈어요. 60만 원 정도 냈는데 네. 지금은 다 계산해 보니까 35만 6,600원 내시면 되는 거예요. 35만 6,600원. 네, 그 정도만 내면 임플란트를 다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틀니는 보면 완전 틀니 한다 그러면 한 130만 원 내야 됐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완전 털리라고 하는 것은 이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도 없을 때 예. 그때 틀니 했을 때 130만 원 정도를 냈고 이게 상악 한 번 한 군데. 위쪽이죠. 위쪽. 예. 네. 한하게 그러니까 네. 위턱 아래턱 나눠서 한 턱에 한 턱에. 130만 원 정도 됐고 박근혜 정부까지는 그러니까 한 50%니까 65만 원 정도 됐던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이번에 문재인 케어로 해서 본인 부담금 낮아지면서 한 40만 원이면 되는 거죠. 40만 원.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2개 하고 네. 위에는 전체 틀니 하고 이렇게 하면 예전에는 120만 원 하고 60만 원 한 180만 원 들던 것이 네. 지금은 70만 원 하고 2개 하니까 70만 원 하고
틀니 4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요 정도 되는 거죠. 네, 11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이제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할 수 있다. 이런 제가 말씀이죠. 이렇게 막 돈을 막 말씀드리는 게 네. 이게 뭐 이게 비용 그 치료비를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한테는 1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로 해가지고 50만 원 이상 확 낮아졌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 사람아, 이게 틀니가 지금, 없지 않냐? 당신은 틀니가 헐거워져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요즘은 이게 임플란트를 받고 틀니를 하면 한 800만 원 든대. 그러니까, 800만 원이나 드냐고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요즘 문재인 케어 때문에 그게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그러니까 새로만 알아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는 이 비용이 확 줄어든 건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틀니하고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에 처음 적용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나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된 건데 보장성이 좋아진 게 이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쯤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완전 정복, 오늘 이런 건데요. 자, 원장님, 먼저 임플란트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예, 임플란트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임플란트에서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임플란트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제 심는다, 뭐 이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심는 모든 의료기기들은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래 뼈에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건데 워낙 이제 치과에서 많이 쓰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임플란트 하면 네. 이제 인공치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잇몸에다가 고정체를 심는 거죠. 그렇죠. 네. 임플란트는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이제 이뿌리도 없고 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뿌리에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뿌리에 해당하는 나사 같은 걸 심습니다. 이게 이제 치과 임플란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고요. 그 뿌리를 심어놓고 나중에 이제 뿌리가 뼈하고 잘 붙으면 그 위에다가 연결하는 지대주라는 걸 올립니다. 연결 나사를 올리는 거죠. 그 위에 연결해서 나사를 잇몸 밖으로 끌어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 씌우듯이 보통 우리가 이가 상하면 이제 갈아내가지고 이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이 크라운을 만들어서 보철물을 만들어서 이를 딱 씌워주면 이제 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심는다라는 소리고 기본적으로 임플란트의 핵심은 그 잇몸 밑에 있는 뼈. 그렇죠. 그 뼈에다가 그 심는 거. 뿌리는 이제 나사로 심는 거죠. 예. 그 심는 거 거기에 이제 핵심 기술인 거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빨 모양을 이제 끼워 넣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씀까지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 임플란트의 요 재료 그러니까 그 뼈 속에 박아놨는 나사 있죠. 그 재료가 뭐 일반 쇠붙입니까? 이 잇몸 뼈에다 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이 재료가 어떠해야 되냐면 일단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죠. 예, 거부 반응. 알러지나 네네.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는 뼈하고 잘 붙어서 힘을 받아야 되겠죠. 뼈하고 그렇죠. 잘 붙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뼈하고 잘 붙고 힘도 좋고 한데 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거우면 이 이에다 넣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볍고 네. 뼈에도 잘 붙고 거부 반응도 없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금속이 이제 티타늄이라는 금속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이것은 뭐 생체에 아주 적합한 금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가볍고 강하고 네. 그리고 부작용도 없고. 네. 자, 이제 그러면 이 임플란트 치료 과정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 이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과정. 이가 일단 없는 경우에 네. 이가 없는 경우에 그 이제 잇몸 뼈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첫 단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뿌리를 심는 겁니다. 뿌리 역할을 하는 나사를 심고요. 나사를 심으면 이제 그게 아래턱 같은 경우는 한 2달, 위에 턱 같은 경우는 한 넉 달 동안 뼈세포들이 와서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뼈세포들이 잘 달라붙고요. 그러니까 1차 수술을 통해서 뿌리를 심고 뼈세포들이 한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잘 달라붙으면 네. 그 위에다가 이제 그걸 이 뿌리라고 생각하고 연결고리를 올려서 이제 본을 뜹니다. 네. 이 할 때 본을 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렇죠. 이 연결고리를 해서 본을 뜨고 거기다가
크라운을 이 인공 보철물 만든 거를 탁 끼워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가장 중요한 기술은 역시 뼈 속에 이 임플란트를 나사를 박아 넣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핵심이죠. 그 나사가 밖에 있으면 그 위에 뭐 기둥 세우고 이빨 모양 만들고 하는 거는 늘 하던 일이잖아요. 치과사들이. 그렇죠. 네. 근데 사람마다 잇몸 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잇몸 뼈가 튼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잇몸 뼈가 좀 부실해가지고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 그 특징이 다른데, 그 잇몸 뼈에다가 아주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나사를 박아 넣는 게 중요한 기술인데, 일단 박아 넣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잇몸에 있는 뼈 세포가 그 티타늄하고 딱 들어붙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몇 개월 걸린다고요? 보통 아래턱 같은 경우는 한 2달. 아래턱은 2달. 2달. 위에 턱은 한 넉 달. 위는 넉 달.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제 2달에서 넉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일단 시술하고 아래턱은 2달, 위턱은 이제 4달 정도 걸려야 이제 탄탄하게 고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 다음 술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조금만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네. 이게 뼈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어떤 분은 당뇨가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그렇죠. 분은 또 이제 뼈가 이제 아주 단단하고 좋은 분도 있고 해서, 당연히 이것도 보면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고, 뼈가 좀 안 좋으면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될 수도 한 있고요. 6개월 걸릴 수도 있네요. 그렇죠. 뼈가 네. 너무 없으면 또 인공뼈를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만성 질환이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회복력이 좀 더디거나 늦거나 네. 아니면 뼈 자체 양이 너무 적어서 인공뼈를 이식한 경우에는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더 기다렸다가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임플란트 이게 이제 나 해야지. 뭐 요즘 이게 임플란트가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이 건강 보험 안 됩니다. 그죠? 65세 이상이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도 임플란트 두 개만 돼도만요. 건강 보험에. 문제죠. 아니, 4개씩 이렇게 막 박던데, 그럼 2개나 되고 2개는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좀 딱 하기로 하고요. 예. 저도 불만입니다, 사실은. 네, 저도 불만입니다. 우리 엄마 4개 박아야 되는데 2개만 해주더라고. 아이, 참. 그렇게 이빨이 4개인데 2개를 차별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딱 합시다. 또 하고. 자, 그런데, 우리 엄마 보고 임플란트 하러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문재인 케어 때문에 좋아졌어요. 갔어요. 하니까, 뼈를 심는 거는 수술하는 거 아이가 그러더라고. 뼈에다가 나사 박으면 얼마나 아프겠노? 막 그거 막 오르면 안 갈라 그러는 게 아프다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진짜 아픕니까? 자, 이제 들어보면 네.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죠. 잇몸을 째가지고, 살을 째가지고, 네. 드릴 같은 걸로 뼈를 파가지고, 거기다 나사를 심어가지고, 또 나중엔 그걸 이제 꼬맨 다음에 끄집어내서 본을 뜨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이제 들으면 굉장히 아플 것이다.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임플란트를 수없이 많이 해서 1000개, 2000개, 뭐 수천 개를 했는데 아파서 수술을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네, 무슨 경우냐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째는 종로구가에 있는 저희 인치과는 굉장히 아프지 않게 임플란트를 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럼 의사와 상관없이 임플란트 술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뭐냐면 마취를 적당히 하고 하게 되면 이를 뽑는 것보다 이를 씹는 게 훨씬 덜 아픕니다. 이 뽑는 것보다 덜 아픕니까? 예. 물론 이제 이를 뽑을 때도 굉장히 아프고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임플란트 했을 때도 붓고 아프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엄밀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 뽑는 거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특별히 더 아프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통증이나 수술이 어렵다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증 그렇게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네. 자, 통증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임플란트 하실 때가 됐으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치료 기간 한 얼마나 잡으면 되겠습니까? 치료 기간은 이거는 일단은 뼈가 아주 좋은 경우, 뼈가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보면 아래턱은 한 2달, 위에 턱은 넉 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시간 보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요 뼈가 고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네. 뼈 속에. 뼈가 고정되면 본 떠서 바로 끼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일주일이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뼈가 고정되는 시간이 임플란트 치료에 걸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래턱 2달, 위에 턱 넉 달이 걸리는 거고 만약에 뼈 이식을 했다.
혹은 뭐 당뇨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뼈가 잘 이제 임플란트에 붙는 게 좀 오래 걸리고 있다. 이러면 거기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추가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보통 뭐 길게 걸리더라도 6개월, 9개월 이상은 안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보통 그 정도면 네. 이제 웬만한 경우에 다 임플란트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저도 의사라서 압니다만 그 모든 수술은 실패할 확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플란트 실패율, 성공률 몇 %입니까? 성공률. 보통 논문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논문은 임플란트를 해놓고 환자들을 다시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 잘 유지되고 있나 이런 조사를 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초창기에 보면 한 90% 정도 요 정도 나왔고 요새는 조사를 해보면 95%에서 98%까지 99%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실패율이 거의 이제 굉장히 낮은 술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흡연을 과다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잇몸 관리를 자기 치하고 똑같거든요. 자기 치하고 똑같으니까 잇몸 관리를 잘하고 칫솔질도 잘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뭐 거의 성공한다고 보면 되겠군요. 네. 뭐 인치과에서는 100% 아닙니까? 인치과에서는 100%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99.9% 정도로 합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게 이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게 어디에서 제일 크냐면요. 초기에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든가 네. 아니면 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수술 잘 된다 안 됐나 하고 이렇게 초기에 흔들어 보는 거구나. 건드려 보시는 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자기 치아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임플란트가. 임플란트는 절대 충치는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쇠니까 그렇죠. 절대 충치는 안 생기는데 잇몸 질환은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실패하는 건 대부분 1년 내에 많이 실패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 좀 건드리거나 뼈가 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이 담배를 계속 이제 뭐 피우시거나 중요하게는 그 이후에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만 꾸준히 입술질 잘하고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소홀하면 자기 치아 망가지듯이 임플란트도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뭐 성공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시술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실패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자, 보통 수명은 한 몇 년 됩니까? 임플란트 한 번 하면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까? 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항상 제가 이제 제 집사람한테 어제 질문 받았어요. 예, 항상 대답 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임플란트는 새로 만든 자기 치아입니다. 자기 치아. 자기 네. 치아는 평생 쓸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망가질 수도 있어요. 어디 세게 부딪히면 부러질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임플란트는 관리를 잘하시면 10년, 20년, 30년, 40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제가 2001년에 임플란트를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 임플란트 했던 분 아직까지도 다니시거든요. 마침 이제 오늘 오전에 제가 진료를 하고 왔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19년째 끄떡없이 쓰시는 거고 또 오래된 분들 보면 뭐 30년, 40년 쓰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티타늄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금속이 어떻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장치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해서 망가지는 것보다 주변에 잇몸뼈가 녹으면 이제 속절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명은 잇몸 관리에 달렸다. 그래서 잘 쓰면 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끄떡없이 쓰실 수 있고 네. 잘 관리가 안 되고 우리 뭐 풍치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또 5년, 10년 지나면 빠질 수가 있고 이런 완전히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우리 뭐 인공관절, 고관절 이런 거 수술하면 그 수명이 있거든요. 보통 네. 뭐 외부에서 뭘 이식하면 뭐 10년 걸린다, 20년 뭐 이렇게 수명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자기 다리 쓰다가 나중에 이제 하고 뭐 또 한 번 더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임플란트는 이제 그게 아니군요. 임플란트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는 없고 네. 그렇죠. 뼈가 잘못되어서 그렇다. 그럼 네. 사후 관리만 잘 해주면 임플란트 자체는 거의 반영구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네. 임플란트는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 후에 꾸준히 잇몸 관리하면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수술 한번 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치과 안 가야지 이러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몇 년 후에 다시 오십니다. 망가져가지고. 근데 치아의 밑에는 그 뼈가 망가져서 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죠. 잇몸이 네. 붓고 잇몸 네. 관리가 안 돼서 오시는 경우 있으니까 반드시 임플란트 하시면 좋습니다. 더 자주 치과 가서 이제 관리도 받고 스케일링도 네. 받고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또 이런 질문도 받아요. 저는 잇몸이 부어 있고 너무 안 좋아요.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수술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예. 이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네. 이가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이가 왜 없을까 조사를 해보면 이제 중대 구강 상병이라 그래요. 그거를 이를 뽑는 중요한 이유라 그러는 거죠. 그게 충치 아니면 풍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잇몸 질환 때문에 이를 대부분 뽑으시는 거예요. 잇몸 질환. 예.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의 치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발달된 것이 임플란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네. 잇몸이 안 좋으면 잇몸에 잇몸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잇몸뼈를 보강하고 잇몸 조직을 좋게 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잇몸이 굉장히 안 좋다고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양치하다 보면 뭐 피도 나오고 냄새도 나오고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인치과에 찾아갔다. 인치과에 찾아갔다. 그러면 일단 잇몸 이거를 싹 치료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뼈 상태를 좋게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 이제 박았습니다. 임플란트 넣었어요. 자, 이거 부작용 없을까요? 부작용? 그 모든 의료 행위에는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이게 기계에다가 어떤 부품 하나를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몸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또 하나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마취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건 아니지만 마취를 했더니 거기 뭐 입술이 느낌이 이상하다. 뭐 혹은 이제 임플란트를 박는 과정에서 이 임플란트가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신경하고 가까워서 느낌이 좀 이상하다. 또 수술 과정에 부었는데 다른 사람은 조금 붓는데 나는 굉장히 많이 붓더라. 그리고 또 나는 열이 나더라. 뭐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감각이 이상한 거, 느낌이 이상한 거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뼈를 어디에 꽝 부딪히면 멍든 것처럼 한참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느낌이 다를 수 있고 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신경이 저 밑에 있지만 어떤 분들은 신경이 굉장히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 뼈가 굉장히 없어서 신경에 근접해서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신경이 딱 완전히 100% 절단된 것이 아니라면 한 달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만 1년 정도 되면 서서히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회복 가능한 거죠. 네, 자, 회복 가능하기 때문에 뭐 부작용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임플란트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노력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관건이다. 임플란트 그 자체는 반영구적인데 이것을 얼마큼 잘 관리하는가, 잇몸 질환이 안 걸리도록 하는가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 방법. 네.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거는 자기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임플란트는 충치는 안 생기지만 이제 잇몸병에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렇죠. 또 이유가 이제 구조가 다른 자기 치아보다 훨씬 음식물이 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잇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이제 항상 이제 뭐 스케일링 할 때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이렇게 닦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잔소리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임플란트도 굉장히 열심히 이를 닦고 또 하나는 음식물이 자기 치아일 때보다 잘 끼기 때문에 음식물 제거를 위해서 치간 칫솔이라든지 이 사이를 음식물을 끄집어내는 치실이라든지 이런 보조용품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치를 잘하고 치실 같은 거 좀 쓰고 치간 칫솔 사용해가지고 잘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런데 식습관은 어때? 식습관.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제 다른 이제 예전의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지금도 비슷하리라고 생각 들지만 치아 수명이 조금 짧아요. 보철물 수명이. 그 짧은 이유가 뭐냐면 틀니를 하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기 치아보다도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저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김치, 깍두기 같은 걸 드십니다. 틀니로. 틀니로. 예.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오징어 한번 씹어보세요. 그러면서 이 오징어 이게 안 씹힌다. 깍두기 안 씹힌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세가 드시면요. 오징어나 깍두기 같은 거는 자기 치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너무 질긴 음식, 너무 딱딱한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음식은 또 위에 들어가면 소화도 그렇죠. 안 되고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하시면 당연히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임플란트 이야기는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전 정복된 걸로 보고요. 혹시 불완전 정복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 궁금한 거 계신 분들은요, 우리 방송 동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김철신 원장께서 아주 성실하게 답변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자,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의 그 치과 분야 보장성 수준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보면 이제 보장성, 이게 쉽게 얘기해서 네. 치료비가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직접 내는 비용이 얼마고 나라에서 보험에서 해주는 비용이 얼마냐. 그렇죠. 요걸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게 몇 %입니까? 치과 분야는. 지금 최근에 조사된 걸로 보면 20%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케어의 목표 보장성이 70%인데 치과 분야는 2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슬프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OECD 국가들을 봐도 전체 의료비에 비해서 치과 의료비는 보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 40%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에서 45% 정도, 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20%에서 최근에 늘어났다고 해도 20% 살짝 넘는 정도, 네. 그 정도에 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치과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80% 수준은 환자 본인이 호주머니에서 직접 돈을 꺼내서 내야 되니까 이 돈이 부담스러운 저소득 계층이나 보통 사람들은 치과 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인치과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이제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매 3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라고.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경제 형편이, 우리 집 사정이 좀 괜찮다, 안 좋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좀 안 좋다고 여기는 아이들은 내가 치과를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비중이 25%가 넘어요. 그러니까 네. 4명 중 1명은 내가 치과를 꼭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그 반면에 뭐 우리 집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다는 아이들은 뭐 15% 10%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조차도 우리 뭐 아이들 아픔 최우선으로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렇죠. 아이들조차도 병원을 못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치과 가면 보험이 되는 건 너무 조금이고 대부분은 그 주머니에서 내야 되는데 직접 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부담이 크고 네.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낮으면 치과 분야는 20%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치과 진료비 할인 제도 정도에 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가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 부담이 무서워서 아예 못 가버리니까 오히려 이게 낮은 건강보험 수준은 소득계층 간의 의료 이용의 격차를 더 만들어버릴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연구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틀니하고 임플란트를 보험을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로 50%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만 원 정도 하는 임플란트에 50%만 보험을 적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한 60만 원은 직접 내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노인들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분들께 60만 원은 굉장한 돈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발생됐냐면 좀 형편이 나은 노인분들은 60만 원이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하지만 형편이 너무 안 좋은 분들은 가뜩이나 더 이도 안 좋으실 건데 그렇죠. 60만 원 이래도 너무 비싸서 못 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소득이 높은 분들이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이 보험을 많이 이용하시고
진짜 우리가 이제 좀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 혜택 보라고 이렇게 건강보험 한 건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조금 이용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거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의료 이용에 소득계층 간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생기더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방송 정리할 시간 다 돼가는데요. 자,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지금 문재인 케어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또 시민사회 단체의 간부의 입장에서 보시기에 여전히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시민단체 간부로서 또 고품격 치과 전문지 건치신문의 편집국장 아니십니까? 네. 편집국장의 입장에서 앞으로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고품격 보건의료 전문지 건치신문의 편집국장으로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음이 나오실 것 같아서. 네네. 첫째는 뭐냐면 이게 치과 치료는요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게 질병 이제 이도 치료도 안 해도 되고 뽑지도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방 처치하고 검진하고 하는데 정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확대되긴 했지만 치아 홈메오기를 비롯해서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험 적용하고 치료받게 하고 이렇게 보험 적용하면 검진하고 연계해가지고 빨리빨리 병 생기기 전에 썩기 전에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하게 치과 건강보험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광중압 레진도 됐고 노인틀리도 됐고 임플란트도 됐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제약이 너무 많아요. 광중압형 레진도 보면 아이들 충치 치료에 꼭 필요한 건데 12세 미만에 비해서 그럼 13살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신경 다른데 신경 쓰다 우리 아이 생일이 싹 지나버리면 그땐 보험이 딱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13살인데요? 안 돼요. 보험이 안 되는 거. 그 순간에 돼요. 그 순간에 10만 원, 20만 원 그냥 그 작은 진료비도 아닌데 이제 더 부담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노인분들도 이게 임플란트 내가 이제 60세인데 65세까지 기다려야 돼. 예. 그때까지 밥 안 먹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틀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빨리 임플란트라도 해서 제대로 먹고 싶은데 65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틀리도 65세부터입니까? 그렇죠. 틀리 임플란트 다 하는데 여기다 노인 틀리, 노인 임플란트 이렇게 노인자를 붙여놨어요. 틀리나 임플란트는 노인에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가 없는 사람은 틀리하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데 65세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63세인 분이 이가 다 망실이 됐어요. 혼자서 밥 먹기도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63세인데 64세, 65세 만 2년을 기다려야 되네요. 그렇죠. 2년 동안 기다리다가 다른 병 더 큰 병 생기시죠.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제한들은 이게 너무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고려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고요. 우리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떠오르는데 이게 63세인 사람이 치아가 다 망실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저소득 계층일 확률이 높죠. 그렇죠. 이것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소득 계층에 따라서 치아 개수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 굉장히 형편이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하나는 치아가 없으면 여러 전신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요. 또 하나 심지어는 스웨덴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평균 수명도 치아 하나당 몇 개월씩 단축돼서 없는 경우 2년 이상 짧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다른 조건이 다 같아도.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이가 없는 분들도 틀니를 해서 낄 수 있다면 그 전신 건강에 미친 영향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틀니가 있으면 그 틀니를 미리 해드리면 나중에 우리 이제 노인분들 많아지시면 노인분들에 대한 의료비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노인분들의 전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니다
임플란트다, 또 아이들 레진이다, 이런 거에 너무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들에 대해서는 확 풀어서 국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아마 우리가 OECD 평균 정도라도 보장성이 될 겁니다. 한 40% 정도까지는 돼야 뭐 어디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무슨 문재인 케어를 했다, 건강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런 소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요렇게 무슨 제한을 두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이게 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 노인 임플란트하고 틀니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지금 65세부터잖아요. 네. 65세라고 하는 나이 제한 없애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나이 제한을 없애는데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없애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재정적으로 겁이 난다. 그래서 하나부터 먼저 없애고 하나는 좀 상황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한다면 임플란트하고 틀니 중에서 나이 제한 없애는 걸 뭐부터 없애는 게 좋습니까? 효과가 좋기는, 혜택을 많이 받기는 사실은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받을 겁니다만,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노인 틀니를 완전 틀니를 보험 혜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없죠. 그런 분들이 제일 급하단 말이에요. 지금 급하죠.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면 급해요. 응급처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후에 차차 상황을 봐서 늘려가더라도 이 응급처치는 해서 최소한 밥은 먹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네. 틀니, 최소한 틀니는 나이 제한 없애자. 그렇죠. 네. 아무튼 외칩시다. 틀니 나이 제한 없애라. 외치자. 교수님께서 외칩시다. 열심히 해주셔야. 저는 말이 진짜 이게 63세인 분이 이가 하나도 없다, 틀니를 해야 된다. 그럼 이분은 거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은 틀니 해드려야죠. 그렇죠. 국가가 해드려야죠. 네. 그래야 밥을 드셔야 병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틀니 나이 제한,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치과 분야에서 제가 뭘 해야 되느냐 했더니 지금 원장님이 두 가지를 일단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그 구강 건강을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이 중요하고 또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국가가 이런 검진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 이제 하나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분야에 있어서 나이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풀어야 된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또 어떤 거 말씀해 주십니까? 또 하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보면 뭐가 아프면 하나 딱 치료하면 그거 딱 치료비 주고, 다른 거 또 아파서 가면 딱 치료비 주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들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치료를 많이 할수록 많이 해야만 병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저희 이제 종로가에 있는 인치과 같은 경우,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치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겠지만, 혹시라도 이 내가 진짜 치료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치과 의사분들도 환자를 위해서 내가 제일 최선의 진료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많이 치료하라고, 많이 치료하면 돈이 더 생길 거라고 정부도 유혹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는 재정도 문제고 국민 건강도 문제고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병원에 딱 갔더니 알아서 내 책임지고 내 치아를 좀 평생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저를 믿고 맡기시면 제가 평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제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주치라고.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상희 교수님은 진료비를 꼬박꼬박 내세요, 오실 때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좀 그렇게 환자와 의사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요런 시도들이 실제로 그냥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시도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동 청소년 치과 주치의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시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네, 주치의 제도 하자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과 분야에서 아이들만이라도 좀 조금씩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미 하고 있는 서울시 몇 개 구라든지, 서울시의 여러 구라든지 아니면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그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재정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이런 거는 한번 진지하게 국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철신 원장님께서 돈 버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봅니다. 주치의 제도를 하자 그러네요. 주치의 제도를 하면 사실은 의사들이 돈을 버는 데는 손해입니다. 의사들은 진료 하나하나마다 해서 돈을 벌어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할 텐데,
주치 제도를 하게 되면 뭐 서비스를 많이 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그것만 받는 건데 어쨌건 아동과 어린이와 청소년, 그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치과 주치의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들한테도 치과 의사인 분들한테도 이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해가 아니다. 주치의제를 한 나라의 의사치고 치과 의사치고 가난한 의사나 치과 의사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 제도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인치과 김철신 원장님 모시고 치과 분야의 문재인 케어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과제 그리고 또 특히 임플란트 상식 완전 정복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치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20% 수준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OECD 평균 보장성은 한 45%쯤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OECD 평균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장성이 낮으면 오히려 소득계층 간의 치과 의료 이용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정부가 치과 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의 추가적인 확대에는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고품격 치과 분야 기관지 내지는 정책신문인 건치신문이죠. 네. 건치신문에서는 지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열악한 국민의 구강 건강 그리고 과중한 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정부가 좀 생각이 아니한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걸 저도 들었는데 요즘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 건강권이 보장되는 역동적 복지 효과로 가는 길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철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TV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많이 권해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